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 부문 세제팀장을 맡고 있는 장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프로그램은 미국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최근의 동향과 변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투자 이민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B5인데요. EB5 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저의 왼쪽으로는 율촌 조세 부분의 홍욱선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입니다. 예, 홍 변호사님은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텍스 LLM을 하신 우리 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투자 이민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 저명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최준영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예,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유튜브 중에서 우리 지구본 연구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기본적으로 오늘 그 투자 이민 프로그램 미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일단 뭐 투자 이민 프로그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보면은 FRB에서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또 양적 긴축이죠.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박사님? 일단 뭐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이 이제 너무 좋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로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식, 채권 이런 이제 금융 계통들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실물 경기 우리가 몸으로 실제로 체감하는 오프라인에서의 경기는 여전히 이제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과거에 많았던 이제 계절 노동자라든지 이민이 많이 줄어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한다 사람 찾기가. 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미국 이민을 굉장히 규제도 많이 하고 네네, 그렇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노동시장에 공급을 줄이는 그런 큰 요인이 됐었다고 예, 저는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예.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줄여가지고 농업 네. 부문이나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단순 저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조치들이 이제 많이 되면서 네. 그 동안에 이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자격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고급 인력, 우리가 보통 스템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과학 기술과 관련된 네, 이쪽에 네.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이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좀 변한 게 있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훨씬 전문가시니까 한번. 네네네, 그렇죠. 우리 그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저 공부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제가 아까 저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봤더니 이 EB5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도 네. 뭐 관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EB5 프로그램 투자 프로그램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저희도 영주권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가서 미국에 저는 계속 오래 있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하다가 한국에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EB5가 뭐 간단히 말하면 영주권을 받는 거 하고 네. 또 투자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하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영주권은 받으신 것 같고. 네, 영주권은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 투자금은 잘 회수하셨나요? 투자금은 뭐 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영주권 받는 걸 목적으로. 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저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EB5와 관련된 이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그 최소 투자액이 좀 큰 변동도 맞습니다. 있었고 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미국 투자 이민에 필요한 투자 금액이 바뀌었다고 저 들었는데 EB5 비자의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 들을 때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 미국 의회가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큰 프로젝트를 짓거나 아니면 호텔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증대와 경제 촉진을 위해서 EB5 프로그램은 이민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는 실제로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네, 이 시험 프로그램이라는 포인트가 좀 재밌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 그리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 프로그램은 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정말 시험 대상이다 보니까 계속 재승인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테스트 베드처럼 이제 네. 그 제도를 한번 이게 맞습니다. 괜찮게 기능하는지 아닌지 네. 한번 실험을 해본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던 미국의 이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케이스에 활용이 됐는지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계속 그 스터디를 하고 계속 이제 재승인을 해왔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이민자들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의 영향으로 그 2021년엔 재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승인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투자를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그 다음에 여러 이 관련된 업종 분들의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리저널 센터라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저기 뭐 그쪽에서도 그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이 문제 의식이 있었겠네요. 네, 문제 의식도 있으셨고요. 기존 프로젝트에 이제 은행에서 얼마 정도 대출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EB5로 펀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네. 그리고 갚아야 되는 기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EB5 프로그램을 통해서 끌어들인 펀드들은 이자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기본 요건은요. 그 예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프로그램을 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호텔을 짓거나 뭐 이런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투자자당 2년 동안 최소 10개 정기적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투자금이 상당한데요. 그 리저널 센터의 경우에는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용 촉진 지역에 투자되는 경우 80만 불, 그 다음에 직접 투자,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50만 불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하나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러면 기존에 내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사업장이 있어요, 조금. 네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투자를 더 해가지고 예. 내가 고용을 이렇게 한 30명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거는 EB5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업장을 예. 조금 더 확장해서. 확장하거나 예, 이런 예.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아,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직접 고용도 필요하지만 네. 만약에 박사님께서 투자를 어디다 하셨는데 네. 그 도시에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서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변에 뭐 상점 네, 아니면 네. 뭐 이런 가게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면 간접 고용도 저희가 리저널 간접 센터는 고용도 인정되는군요. 인정됩니다. 네. 추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EB5 비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일자리가 필요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네. 그거를 몇 년을 그 묻어두는 거죠? 총 5년이 필요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넘겨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 이제 저희가 첫해 이제 한국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 그룹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이런 이민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네.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리저널 센터가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적합한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를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데 결정을 합니다. 네. 이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넘기실 수도 있는데 리저널 센터나 이런 미국 디벨로퍼들이랑 일을 할 때 계약서가 상당히 그쪽에 유리하게 많이 써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계약서에 너무 따라가다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리지널 센터 같이 어떤 특정한 큰 투자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되겠고 리지널 센터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돈만 가지고 어떤 특정한 투자처를 찾아서 거기다 맞습니다. 투자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럴 때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제 첫 해는 이제 그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를 정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영주권 신청서 그 562라는 폼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제출과 동시에 투자금 아까 말씀드린 투자금을 함께 입금을 하시고 네, 네. 그 리저널 센터에서 이제 2년 동안 1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런 증명들을 네, 미국 네. 이민국에 함께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해 그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제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이제 만약에 2022년 1월에 하셨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인데요.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그동안 이제 리저널 센터에서 이제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 자본금을 네.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이게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감시를 하다가 조건부 영주권을 2년 후에 발행을 합니다. 네, 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냥 계셔야 됩니다. 미국에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주권이 조건부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가셔갖고 조건부 네.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출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자 신청하고 네, 2년 그 신청한 다음에 그 2년간은 국내에서 기다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간 투자자당 필요한 10개 일자리 창출이 입증되면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안 나오면 3년을 더 그 활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미국 네 가서.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을 가더라도 활동을 계속해서 그게 이제 끝나면은 투자금도 뭐 회수할 수 있고 영주권도 나오고 이런 체제로 네, 정확히 가야 말씀 되겠군요. 주셨습니다. 그게 네. 3단계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네. 리저널 센터하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제가 뭐 간단히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그 차이점이 간단히 뭡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저널 센터는 그 미국의 특정 지역에 그 뭐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큰 건설을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리저널 센터가 하는 일은 이런 자금들을 한 번에 모아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은행 대출과 함께 그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프로젝트에 중요하고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EB5 프로그램 하실 때 거의 90%가 간접 투자로 진행을 실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라는 게 결국 리저널 센터를 이용한 맞습니다.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슬라이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재승인을 다시 이제 올해 3월에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리저널 센터가 이제 다시 그 메이저로 다시 핫해졌고 네. 그 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이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됐고 2027년 9월 30일까지 현재로서는 유효합니다. 네. 그 대표적인 투자는요, 뭐 큰 호텔 체인 아니면 뭐 골프장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데 쓰는 물류 창고 그런 데 인수, 그 개발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규모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저널 센터라는 게 펀드 레이저처럼 펀드를 모아서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하시려는 분들의 펀드를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창고를 짓는다든가 예. 네.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다리를 건설하든가 그런 데다 맞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네, 아까 최 박사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요.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점, 꽤 규모가 있는 음식점 아니면 도소매 뭐 이렇게 투자 규모가 뭐 100억 미만의 그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고요. 직접 그 이런 거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의 도움이 없이. 그 대신에 요 창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데요. 2년 동안 10개의 풀타임 잡을 창출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민국에서 체크를 하냐면 미국 그 국세청에 그 이제 실제로 풀타임을 고용을 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W2라고 하는데요. W2가 이게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확인이 IRS에 미국 국세청에 확인을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9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1명이 파트타임으로 1년 반을 이용하면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일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저널 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명의 고용이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그냥 간접적으로만 맞습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면 고용 촉진 지역은 리저널 센터는 90만 불인데 이쪽은 50만 불이니까 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풀타임 그 잡을 10개를 2년간 창출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뭐 그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게 2년만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간 조건부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3년을 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2년부 건가요? 조건부로 보여주면 됩니다. 아, 2년 2년만. 동안. 네. 근데 그- 하지만 네, 네. 그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더구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쵸. 경기에도 예민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도 아시다시피 음식점들이 뭐 일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예전에 뭐 20명 고용하던 게 이제 5명도 필요하게 이게 되면 네. 이 투자하신 분한테는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주권을 받는 건데 그렇죠. 이 자체가 네. 그냥 다 무산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업장이 날아가면 영주권도 날아가고 돈도 맞습니다. 날아가고. 그렇죠. 고생은 네. 고생대로 하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통 분들은 이제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 리저널 센터 대표적인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게 뭐 유명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예. 그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요즘에 뉴욕의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허드슨 야즈 프로젝트라고 네. 여기 뭐 호텔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뭐 콘도 이런 거를 지어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1조 원. 근데 이제 고용 촉진 지역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고용 촉진 지역이라는 의미가 인구 2만 명 이하의 소도시 또는 실업률이 미국 평균의 뭐 150% 이상인 지역을 이게 그 정의입니다. 고용 촉진 지역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드슨 야드는 맨하탄 한복판에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고용 촉진 지역 아닐 것 네, 같은데. 이게 또 미국 정부가 이럴 때는 되게 그 제너러스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네.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맨하탄 한복판에 있지만 그 미국 평균의 150% 실업률이 그런 지역을 볼 때는 맨하탄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주변의 퀸스나 브루클린이나 그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넓게 포함을 시켜서 봅니다. 이르기 때문에 150% 넘기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서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 맞습니다. 동, 뭐 네. 구의 일부 이렇게도 네, 이제 어떻게든 해서 150%를 맞추면 맞습니다. 고용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네. 리저널 센터가 이제 개입할 수 있도록 네. 열어준 거군요. 보면. 촉진 지역 자체가 만약에 맨하탄 한 동네로 본다면 실제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할 때 했던 구역은 정말 거기서 뭐 1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도 합산해서 합산해서.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1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최 박사님하고 농담하다 고용 촉진 지역이 뭐 어디 감자밭? 그렇죠. 뭐 아이다호주 감자밭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왜냐, 이게 뭐. 고용 촉진 지역 그러면 왠지 되게 낙후 지역 우리나라. 네네, 보면은. 맞습니다. 예, 사람도 없고 네네. 하루 종일 바람만 불고 네. 뭐 이런 데 내 돈 100만 달러 너무 묻어놓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예, 같아요. 사실 되게 걱정되죠. 네. 100만 달러라는 돈이 뭐 예전보다는 많이 통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네.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돈이 아니죠. 예, 이거 묻어놓고 2년 후에 조건부 그다음에 네. 또 3년을 기다려야 된다. 네네. 되게 겁나요 사실은. 겁도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기 투자금이 날아갈 확률도 높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한번 뭐 뉴스에서 투자하는데 찾아보려도 뭐 어디 나오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꼭 투자가 되면. 그런 네. 고용 촉진 지역이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처럼 어디 낙후된 지역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자관 개발 사업을 할 만한 네, 맞습니다. 괜찮은 지역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 리저널 센터의 장점인과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했는데 리저널 센터 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투자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투자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진행하는 디벨로퍼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호텔 체인을 하는 경우는 제가 디벨로퍼나 이런 그 큰 프로젝트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큰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요. 이런 디벨로퍼를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디벨로퍼는 리저널 센터는 하나의 펀드를 뭐 5%나 6% 정도 필요한 자금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안정된 투자처만 잘 찾을 수 있으면 이게 요건이 5년간 유지인가요? 5년간 고용 10명 유지예요? 2년입니다. 2년간 유지하고 그 투자 금액을 5년간 묻어둘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잘 프로젝트가 끝나면 투자금도 뭐 비교적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쉽게 유지를 하고 회수를 하고 또 영주권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장점일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90만 불이면은 쉽게 왜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했는데 나는 이제 돈 빼고 싶어. 영주권도 나왔어. 그러면 그냥 이거 빼면 사업이 또 안 굴러갈 것 같은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계약서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말씀을 게 하셨구나, 보면. 그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말이 투자자지만 저희가 이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이제 지분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트렌드가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많이 EB5 리저널 센터 펀드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다 해서 다 같은 대출이 아닙니다. 제가 계약서를 열심히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큰 은행부터 대출이 다 갚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EB5는 뭐 은행들이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후순위란 후순위.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 대출을 받은 하지만 이율은 꽤 저렴한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리고 단점 중에 이거는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나 어느 투자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투자금 회수에 대한 개런티는 솔직히 없고 그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도 다 똑같지만 영주권을 꼭 주겠다 이런 개런티는 솔직히 없는. 네네 그런 건. 그 하나 궁금해지는 게 갑자기 리지널 센터라는 것들은 그냥 민간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모으기 위한 어떤 창구, 뭐 투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역 뭐 아니면 지방 정부나 어디서 뭐 승인을 받는 어떤. 승인이 물론 필요합니다. 승인은 필요하고. 네. 하지만 철저히 민간이 운영하는. 네 맞습니다. 예, 리지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건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요. 네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재승인해주면서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예전보다 행정이나 이런 거에 투명성을 더 두게 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에 감사가 나옵니다. 5년마다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솔직히 투자해놓고 정부에서 그냥 손 놔두고 있기는 처음 승인 시점 이후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오르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5년 동안 5년마다 감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이제 처음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게 혹시 중간에 잘못되면 어떻게 그게 제일 겁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상 나는 그래도 영주권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사업장 디벨로퍼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든지 예. 미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진척이 제대로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되면서 정말 이제 리저널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뭐 파산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사업도 그렇고 코로나 이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정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 같은 정부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좀 그 아까 저희가 계속 2년 네네. 2년 동안 10개 일자리 그 부부장님께서 계속 2년 동안 이걸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2년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2년과 되는군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 그 시나리오 1과 2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1은 그 첫째 해와 둘째 해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 나오기 전에 예. 리저널 센터 그 투자한 게 파산이 될 경우. 아이고야. 네,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예. 그 투자하신 일단 뭐 한국 돈을 10억 정도 내시고 한국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그 아직 조건부가 영주권이 안 나오시게 나왔으니까. 이 예. 기간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2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파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투자기 때문에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뭐 계속 떨어지면 뭐 그거를 어떻게 변상해 달라 할 도 없이 예.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상을 잘 골라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투자도 있고 대여 형태도 네네. 있었는데 뭐 대여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이 안 되면 어려운 네. 건 마찬가지겠군요. 맞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게 후순 채권이니까 남은 게 없으면 뭐 받을 거 뭐 대여든 뭐 직접 투자든 간에 남는 게 없으면 받을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네. 그게 첫째 이어 1, 이어 2에서는 요건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직접 고용 맞습니다. 10명이 됐다. 네. 그런데 세 번째나 뭐 네 번째에 망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시나리오 2로 준비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2년 동안 10명 고용의 조건을 충족을 한 경우입니다. 2년 동안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받았는데. 네, 그런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영주권이 이제 조건부가 끝나시면 이제 3년을 더 기다려서 그 영구적인 영주권 획득이 필요하거든요. 뭐 일단 조건부를 받으셨기 때문에 미국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이랑 영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3년째 되는 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제 하나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놓이실 것 같은 거는 일단 영구적인 영주권 획득은 예. 가능해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 조건부를 받으셨고 예. 그 다음에 계속 미국에 체류를 하시면 체류하고 되기 있었고. 때문에.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잘 안 돼서 그 돈이 많이 날아가고 이제 은행 대출을 먼저 갚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상당히 어려워. 결국 이제 하늘의 운명이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이 네. 좋으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회수를 하겠지만 네.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장담할 수 상황이 없습니다. 안 좋아지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2년이라는 세월을 잘 넘기고 나면 네. 이제 목표했던 당초 목표는 이제 영주권 확보였으니까 네. 그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90만 불이 말이쇼 90만 불이지 10억 원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90만 불 투자하고 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네. 결국 안정적인 투자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뭐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는 이게 열리게 글쎄 건설 투자 그 허드슨 뭐 프로젝트 그게 신규 예. 콘도미니엄 뭐 건축 이런 네. 데다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한국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그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도소매나 음식점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직접 투자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알 수가 없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네, 크다. 불확실성이 너무 예. 크고요. 그리고 리저널 센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문 그 투자하는 이런 디벨로퍼와 함께 하고 리저널 센터가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은 데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뭐 저희가 다 아시는 뭐 힐튼, 뭐 폴시즌, 뭐 하얏트 이런 호텔 짓거나 아니면 큰 오피스 빌딩 아니면 뭐 콘도미니엄, 뭐 아파트 이런 골프장 그다음에 뭐 이런 데 투자해서 안정성을 높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계약서 처음에 쓸 때 너무 이제 미국 그 디벨로퍼나 리저널 센터에 유리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하는 저희 한국 고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계약서 부분에 그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서다 그러면 약관 형태로 해가지고 아, 거의 네, 뭐 맞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 저희가 투자자를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한 분, 두 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5분, 10분 네네, 이렇게 10명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 조금의 바게닝 파워는 생기고 아 투자금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투자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저널 센터가 이제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바로 전화해서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컨설팅 회사, 미국 법무법인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같은 어드바이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다른 프로젝트 한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의 바게닝 파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한 30분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좀 더 EB5와 관련돼서 비자와 관련돼서 좀 궁금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홍 변호사님께 연락. 네, 저에게 언제나 그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녹색창에 제 이름 적으시면 홍옥선 변호사 적으시면 율촌으로 바로 뜨더라고요. 율촌에서 이렇게 잘 해주셔갖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하고 우리은행하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계획 중에 있죠. 네, 그 올 여름 뭐 7월이나 8월 사이에 저희가 그 크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에는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시간상 유튜브 포맷상 30분으로 그 리밋했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때는 질문도 받고 좀 더 이제 깊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혹시 그 오프라인 행사에는 리저널 센터 이런 쪽에서 이제 나와서 소개나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있을까요 보면? 그 직접 오시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리저널 센터랑 그 미국 컨설팅 회사랑 계속 이제 회의 같은 거를 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한 컨설팅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 전달을 받아서 그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건 뭐 이제 그때 혹시 뭐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그때 세미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좀 더 해소드릴 수 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 또 홍욱선 변호사님 그 저도 잘 모르는 EB5 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 또 최근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장시간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및 우리은행과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또 질문 답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필요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 전에 혹시 질문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밑에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밑에 있는 그 이메일을 참조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시간 저희 그 유튜브 방송 들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자세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